장관급 후보자로 이번 국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7명이죠. 그러나 실상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한 사람만 보입니다. 각종 의혹과 함께 쏟아져 나온 기사량이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대선 후보급 관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대전이 한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저도 약간은 놀랐습니다. 시사기획창은 한국 사회를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이번 조국 사태의 원인을 차분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중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다. 서울법대 교수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진보적인 지식인 조국. 그는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와 개혁을 얘기했다. 저는 제가 정년퇴임이 65세인데 제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적폐청산도 하고 사회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력, 인물,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조국 후보자는 진보의 상징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2011년에) 나온 조국 현상을 말한다라는 책은 인터넷 여론을 바탕으로 조국 후보자가 지도자감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조국이 그려놓는 세상이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사람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조국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분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조국 후보자는 SNS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관은 지금까지 출간된 책들에 좀 더 자세히 담겨 있다. 나는 지식인이자 법학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돈과 힘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이제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로 조국 교수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검찰개혁을 이루려면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 따른 2007년 한영외고 국제반에 입학했다.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반이다. 후보자에 따른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 활동을 했다. 당시 인턴 활동 중에 썼다는 출생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긴 제목의 논문 때문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고등학생이 개념을 이해하기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한다. 논란은 후보자의 딸이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것이다.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돼서 그래서 이 질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이냐 나쁜 논문이냐를 떠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이 상당히 강한 논문이라고 봤습니다. 단국대 담당 교수는 당시 기준으로는 큰 문제될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면서 얘가 의과대학의 뜻이 의사 되는 거에 좀 뜻이 있구나 그런 거를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논문에는 후보자의 딸이 한영 외고가 아닌 단국대 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다. 또 신생아의 혈액 시료를 제취해 실험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한병리학회까지 나서는 상황이 됐다. 일단은 소명을 요청을 했거든요. 학교 측에 요청해서 거기에서도 답이 없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류가 진짜 오류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심의를 안 받은 게 확실해지면 그때는 논문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건가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논문이 취소될 경우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교수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스펙 쌓기는 흔했다고 입시 관계자는 말한다. 입학사정관제가 초창기에는 비교과 영역에 사실상 모든 기록들을 다들 제출하는 시점이었죠. 학교 안에서 받은 상장뿐만 아니라 교외 수상 기록들 그리고 교외에서 어떤 창의적으로 체험 활동을 했다라든지. 후보자에 따른 또 고3 시절 조 후보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체험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고교 생활부에 기록돼 있다. 조 후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낳는 부분이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 문제와 관련해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열풍이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저희 서울대 교수 동료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수험생이면 서울대에 못 들어갔겠다. 대학 수험생 입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스펙을 만들어 오지 하며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영어 인증 성적은 물론 여러 종류의 높은 수준의 발명 특허를 딴 고등학생도 있었다 하더군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안 갑니다. 후보자 딸은 2010년 고려대 세계 선도인재 전형으로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했다. 후보자 딸은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과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 여고생 물리캠프 장려상 수상 실적 등을 적었다. 조국 후보자 딸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 2014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갔다. 후보자에 따른 1학기에 3학점 수업 한 과목을 신청하고 장학금 401만 원을 받았고 2학기에는 아예 수업도 듣지 않고 또 401만 원을 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어느 교수도 장학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입시도 관련 없고 서류 해준 적도 없고 그런 장학금 존재도 몰랐고 제 양심이 허락하는 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관학회는 서울대 총통창회 장학재단이다. 이상한 점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관학회 장학금 수혜자가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평소 장학금은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자주 밝힌 바 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성적이 모자라는 사회 경제적 약자 계층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입학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후보자의 딸은 2014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발표가 난 뒤 휴학원을 냈다. 이듬해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환경대학원에서 재적 처리됐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기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잠깐 징검다리로 머물면서 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조국 후보자는 딸 특혜 의혹을 둘러싼 비난에 대해 사과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려대와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가 곳곳에서 촛불이 켜졌다. 입시자를 배기됐다 분명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세요. 입학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입학 취소시켜 고대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선배님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가 삶을 결정하는 버리는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죠. 그동안 박근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칙과 부조리에 대해 비판하실 때 적용했던 그 똑같은 기준을 본인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진보 지식인 중 한 명인 조국 교수님의 책이 제 책장에 아직도 버젓이 꽂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간지 신문을 통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조국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왔습니다. 이제 이 존경은 과거의 존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납득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납득불가 장학수에 지금 당장 반환하라! 조국 교수님의 자녀분이 집안 형편이 어렵지도 않고 학점이 우수하지도 않았던 후보자의 딸이 많은 장학금을 탄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가난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한 학기 3학점 신청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한 학기 다니고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려고 그거 장학금 얼마 더 나가신지 아시죠? 800만 원이 800만 원. 400만 원이 뭐 이름입니까? 장학금 특혜 논란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된다. 후보자에 따른 6학기에 걸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가 설립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다. 올 6월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노환중 교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 공부를 포기하려 해
학업을 계속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받은 학생은 없었다. 유급까지 한 후보자의 딸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건 특혜란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2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6학기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화가인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부산대병원에 그린 넉 점을 기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커졌다.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기에 성적이 나빠 유급한 이후의 일인데 이 행사에는 조국 후보자와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도 함께 참석했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같은 출발선에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뛰라고만 하고 승자에게 결과를 독식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연고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비유를 한 번 더 하자면 자기는 1차로를 싱싱 달리면서 다른 사람은 1차로에 못 들어오게 막는 셈이죠. 이는 경쟁의 이름으로 특권을 포장하는 거예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조국 교수님은 법의 역할은 평등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또 개헌안의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3년 전 어떤 교육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이 평등을 부정한 조국에 평등이 존재하는지 묻는 바이다. 창원시의 웅동중학교는 웅동학원재단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학교다. (1908년) 개교했고 1985년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후보자 가족과 인연을 맺었다.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재단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현 이사장인 후보자의 어머니는 가족이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웅동학원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웅동학원이 후보자 가족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재산이 아니지. 웅동 동민이 출연해가지고 그 후배들을 개강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지역인 하시란 말이에요. 재산이 뭐고. 근데 그 사람 오면서 그런 인수한 형식으로 조금 많이 나오고.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을 맡으면서 사제를 출연한 건 맞지만 웅동학원을 인수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 땅들을 전부 옛날 선거세벌이 이 기증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삐를 날락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기증한 땅을 지을 거라고 그러냐. 웅동학원 재단 운영을 관리하는 경남도 교육청은 웅동학원이 후보자 가족 소유로만 알려진 건 다소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협조 부탁드리는 건 그 재산을 갖다가 그분이 가지고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뭐 이사장이 대표성만 있는 거지.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가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공직자 재산 등록에 신고한 56억 원보다 더 많은 74억 5천만 원을 약정했고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의 다른 출자자 3명은 후보자의 처남과 조카들이어서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 후보자는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10억 5천만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회사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후보자의 오촌 조카 등 핵심 관계자 3명은 모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여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 인수 논란과 관련해 1985년 후보자 부친의 출연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개인이 부담하기에 큰 금액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관련 후보자 딸은 관악회로부터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추천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장학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 개혁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좌파, 생활 우파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이 바뀌려면 생활에서도 좌파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하고 이것이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각종 의혹 속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조국 후보자. 모든 의혹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야 정치권의 다툼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 도심에선 조국 후보자를 수호하자는 집회도 열렸다. 조국 후보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부산대, 서울대 대학교에서 촛불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의혹인데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조국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법 개혁을 하고 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정치를 하는 거는 조국이 하는 거지 가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은 하지도 않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국민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등장했다.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대학, 그리고 부산시장실까지 20여 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셈인데 국민 여론이 조국 공방전을 넘어 검찰의 수사라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다. 우리 사회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진정성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두고 논쟁 중이다. 공정성 같은 거는 사실은 법을 뛰어넘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범주거든요. 법에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제도가 잘못된 것 같고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법을 지킨 거다. 그 법 내에서 잘한 거다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좀 특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철학적인 논쟁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공정과 투명을 말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연고와 편법을 은밀히 동원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국민 여론은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불법 여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어느 쪽이 맞다.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던 과거 조국의 말과 행동이 장관 후보자가 된 현재의 조국에게도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자 민주당 주최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이해찬 대표.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작진이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이 나왔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욕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현재의 조국은 그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저의 전 삶에 관철시켰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